침울한 표정으로 누군가와 통화 중인 나 혼자 씨.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나한테. 최근 남편과 이혼 후 영 기운이 없고 피로한 모양인데요. 그 모습을 발견한 순정남 삼식 씨. 무시요. 저 혼자 씨 아니요. 아따 혼자 씨 얼굴 어찌했을까이 어쩌다 저 지경 대pus을까이. 아 도대체 누가 우리 혼자 씨를 힘들게 하는 거야? 도대체 누구요? 누구요? 이럴 때가 아니요. 내가 우리 혼자 씨 힘이 되게 무슨 수단이라도 써야 되겠어. 어이. 좋아하는 혼자 씨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삼식 씨. 어떤 날은 음식을 놓고 가기도 하고요. 혼자 씨 저 왔어요. 많이 먹어요. 직접 만든 음식이 모자라 몸이 아플 땐 약을 챙겨주는 등 혼자 씨를 알뜰살뜰하게 챙겼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해피 버스데이 달링. 생일도 잊지 않고 챙긴 삼식 씨. 그러나 혼자 씨 얼굴엔 날이 갈수록 그늘이 졌는데요. 아따 혼자 씨 진짜 얼굴 가슴 찢어져서 못 보겠네. 아니 어째 점점 더 힘들어한다냐. 아이고 세상에. 아니 뭐 힘든 일 있으면 내한테 말을 내한테 말을 하지. 기운 없는 혼자 씨를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한 삼식 씨. 요즘 혼자 씨가 안 좋아 보이는데 내가 서프라이즈 파티라도 해줘야겠어. 얼마나 좋아할까? 혼자 씨가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도락을 누르고 들어가는데 혼자 씨 서프라이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혼자 씨 서프라이즈예요. 왜 이러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그래요? 나는 혼자 씨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한 거밖에 없는데 아니 그것이 죄가 된다요. 에? 순정남 삼식 씨의 사랑, 이것도 스토킹일까요? 아이고. 그러니까 피해 준 게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선량한 스토커라고 그러고 그냥 기분 좋게 해주려고 선물해주고 뭐 위로해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이것도 스토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러니까요. 선물 주고 챙겨주고 이러는 거 너무 감사한데 아니 비밀번호를 이렇게 누르고 들어와서 이렇게 선물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우 좀 생각만 해도 좀 으시시한데요. 아니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개꿀이다. 예? 아니 저도 이제 혼자 사는데 뭐 반찬 갖다 주고 그리고 뭐 약 갖다 주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스토킹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의 뭐 우렁각시나 네. 그리고 뭐 서양의 뭐 키다리 아저씨 이런 것도 뭐 다 스토킹입니까? 진짜 아니 궁금하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법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바꿨어? 아, 네. 우렁각시나 키다리 아저씨도 모두 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본인은 뭐 좋은 의도, 선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았고 또 지속적 반복적이었고 또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속담 있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게다가 조금 전에 보신 이 영상에서는 개인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맞아. 네. 네네. 아니, 전화번호 아니까 문자 메시지 보낸 거고, 그리고 또 생일도 알고, 기념일도 알고, 심지어 문까지 번호 누르고 들어갔잖아요. 전화번호 알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냐. 네. 그게 걱정이 되고 또 저렇게까지 알아낼 정도면 대단한 집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거리를 둘 때 또는 신고를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해서 아주 강한 범죄로 연결될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이제 스토킹 피해인지 그 사례들을 좀 봐야 될 텐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스토킹 피해 유형들이 있나요, 변호사님? 네,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냐고 했더니 첫 번째가 연락 없이 주거지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지나친 문자, 전화, 미행, 그리고 일방적으로 선물
보내는 것도 스토킹 피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실제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꽃집 아가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꽃집에 들렀다가 이분이 반한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꽃집에서 이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눈이 마주치면 웃어주고 손은 들어주고 했는데 막상 안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다 싶었는데 이게 계속,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됐을 때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손님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손님이었을 때 저 남성이 갑자기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불안감을 느껴서 신고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근데 이제 받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찍혔다. 자, 이것이 스토킹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됐던 사안에서 한 번은 아니다라고 판례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새로운 사례에서는 이것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 이게 부재중 전화를 할지라도 전화를 실제 받지는 않았지만 이게 찍힌 것만으로 내가 알 수가 있잖아. 이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뭐 양소영 변호사님 저 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는데 네네. 아니 꽃집 아가씨들은 왜 다 이뻐요? 네, 이런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주변에 꽃집 아가씨라고 다 예쁘진 않습니다. 다행도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긴 했어요. 맞아. 주변에 꽃도 예쁘고 하니까 네. 다 같이 이뻐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재성 아나운서 옆에 제가 있으니까 또 제가 예뻐 보이는 느낌. 이거를 받아서. 네. 근데 저 아까 이제 그 화면 사례 보면서 만약에 내가 그 여성의 입장이라면 집에 평화롭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또 오랑문이 열리더니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소름 끼쳐. 얼마나 무서워요. 호러죠, 호러. 네, 근데 어떻게 개인정보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전화번호도 알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알고 이런 게 유출되는 게 정말 저는 놀라운데요. 그러게요. 그 제가 경험한 사건 중에 네.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어떤 여성이 집에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낯선 남자가 들어오면서 그 못쓸 짓을 하고 도망간 사건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 다행히도 신고가 돼서 저희가 2시간 만에 검거를 했는데 그 수사를 해서 알고 보니 이 남성이 이 범행을 하기 전에 그 원룸촌에서 그 주변 여성들의 그 SNS 번호 그걸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여성의 사생활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그 SNS 전송해서 그 범행을 하던 중에 네. 급기야 그 옆집 그 옆 원룸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타인을 시켜서 그렇게 그 여성인 척해서 그 강간 상황까지 벌였던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문 따고 들어온 남자가 따로 있고 이거를 사주한 남자가 따로 있는 그런 상황인 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남성이 평소에 이제 그 이웃 여성들 그 SNS로 처음에는 그 여성 특정 신체 부위나 사생활을 본고를 문자로 전송해서 그 즐기다가 급기야 그 내려다 보이는 그 여성 인척해서 하면서 랜덤 채팅에 그 여성인 척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지원한 남성으로 하여금 그 집에 들어가서 몹쓸 짓을 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집에 문 요즘에는 다 도어락 비밀번호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알고 들어갔을까 이게 참 궁금한데 원래 알던 사이였을까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건너 알던 사이였을까요? 뭔가 좀 이게 있으니까 이런 걸 알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이게 뭐 쓰레기통 같은 데 요즘에 막 그 뭐 다 네. 적혀있잖아요 전화번호. 네네. 그런 거까지 다 뒤져서 이게 알아낸 건가요? 어떻게 된 그럴 수도 건가요? 있겠다. 이 남성은 당연히 그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이었는데요. 그 원룸촌 공동 현관에 써 있는 그 비밀번호를 그 누른 다음에 공동 현관 들어가서 네. 그 세대로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보면은 원룸에서 그 배달이 오면은 빨리 들어오게 하려고 그 비밀번호를 써놔요. 배달 기사들이 적어놓기도 하고 맞아요. 예. 주민분이 살짝 적어놓기도 하고 주민들이 써놓기도 네. 하고 가서 뭐 문 따주기도 그러니까 그 번호를 보고 들어가서 이제 범행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전화번호는 어떻게 유출된 거예요? 그 전화번호는 그 원룸에 이제 있다 보면 여성 운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성 운전자가 있으면은 거기에 연락처, 차에 적어놓은 자동차 거예요? 연락처. 연락처를 그 입력을 해서 SNS로 타고 들어갔던 거죠.
정말 상상만 해도 살 떨리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피해 사례만 설명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죠.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네, 자동차에서 이것을 해야 하는데요. 바로 주차 안심 번호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우리 경감님이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그 예전부터 저희 그 아내를 비롯해서 가족들 연락처를 제 연락처를 써놨어요. 자동차에. 그 남자 걸로. 혹시 이제 차를 빼달라고 할 때 여성이 받으면 범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했는데 요즘은 이제 안심 전화번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동통신 3사에서는 유료로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연락처를 제공한다는 거는 타인을 배려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아마 국가 차원에서 무료 서비스로 제공해서 이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이용할 수 있도록. 있도록 그 지자체에는 제공하는 또, 시책이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필요하네요. 아니,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네. 남편이 전화를 잘 못 받는 직업이라서 늘 제가 대표를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 근데 박주환 아나운서는 네, 똑 부러지게 말씀하시니까 상대방도 당황하면서 뭐 별일 없을 거예요. 네. 아니, 또 평소에 내가 또 이렇게 부드러운 여자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늘 부드럽게. 예, 근데 아무튼 이런 방법, 그러니까 남자의 번호를 하거나 요즘 안심번호 서비스 이용하는 게 가장 깔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는요. 요즘 SNS 많이 하시잖아요. 그 SNS 모자이크라는 건데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요새 SNS 하나 이용 안 하시는 분들 없으실 정도로 많이 하잖아요. 그쵸. 정말 여기에 많은 개인정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찍으면 다 동선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또 생일이라고 먹었어요. 내 일정은 어디 가요. 그다음에 난 어디로 갑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막 그 동선을 다 안내해 주시는 분까지 있고 특히 또 가족들까지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좋은 일 생기면 무슨 합격증 올리면 거의 맞아요. 개인정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정말 모자이크 조심하셔야 되고요. 주위에서 이 SNS 보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있으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이거 빨리 모자이크 처리하라고 해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읍시다. 택배 운송장 닉네임과 안심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이건 또 뭔가요? 네. 최근 실제 사건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70대 노인이 이웃에 사는 여성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대단히 여러 번 보냈습니다. 결국은 이제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러면 옆집 사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네, 바로 이게 집 앞에 놓인 택배. 네, 택배 운송장을 보고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였거든요. 이게 200여 차례나 이런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또 그 여성이 나를 좋아한다고 착각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택배를 이제 신청할 때 물건 주문할 때 약간 좀 본인 확인에 있어서의 어떤 그 불편함은 있겠고 나중에 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실명이 아니라 다른 명칭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전화번호 등이 적힌 운송장이 오면은 이거를 오려서 버리든 찢어서 버리든 뜯어서 버리든 어떻게든 잘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이 택배 운송장이 여기 이렇게 딱 있어요. 보통 저는 이런 게 오면은 그냥 쫙쫙 이러고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그런데 이 물파스라고 우리가 뭐 벌레 물렸을 때 바르는 거 있잖아요. 네, 머리 이거를 물렸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주면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없어져요? 쓱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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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주소가 흐르고 있어. 네. 이거 위에 진짜 상단에 팩트인 원래 것 글씨 같아요. 있었어요. 너무 지금 그러니까 놀랐을 말이에요. 것 같은데. 가져와주네. 상우 씨 이거 몰랐죠? 아니, 근데 네. 그거는 사람 몸에 바르는데 아깝잖아요. 그래요? 그냥 이렇게 어떡해요? 매직으로 네. 이렇게 싹 지워주셔도 이렇게 다 됩니다. 매직으로. 매직으로 지우면 예. 안 보이긴 이 하네요. 물파스가 좀 좋긴 하네. 딱 이 잉크가 다 날아가네요. 물파스는. 저도 예. 오늘 버스 확실하네요. 물파스 확실하네. 저도 오늘 좋은 거 배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저를 찢어서 버리는데 대충 2번 찢으면 개인정보 부분이 안 찢겨요. 그래가지고 다 조립할 수 있어요. 맞아, 조합할 수 맞아. 있어요. 다시 또 막 찢고 네. 막 손에 막 끈적끈적하고 묶고 막 이랬거든요. 환경 호르몬 나와요. 또 찢으면. 예. 안 좋아요. 손에. 깔끔해라. 손에 안 예. 아는 게 참 많다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부터
매직 또는 물파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르신들도 이거 좀 배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닉네임으로 받는 방법, 이름 노출 안 되게요. 설정하는 거 쉽거든요. 설정 들어가서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금 도어록. 아니, 네 번째 네 번째. 도어록 나왔는데요. 네.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라고 하는데 좀 그냥 기억력 때문에 참 어렵기도 본인이 하고요. 기억을 못할 거예요. 네. 헷갈려서 바꾸면 못 들어갈 것 같고 집에. 네. 예, 그런데 그 도어락이 있어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밀번호로 주기적으로 바꿔주던가 네. 그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번호를 눌러서 그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 최근에는 그 직장 동료 집을 침입하려고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미드를 많이 봤는지 미국 드라마. 네. 예, 그 도어락에 그 밀가루를 뿌려서 번호를 알아내려고 했어요. 대박.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때그때 번호를 누르고 그 휴지로 뭐 닦아내거나 세상에. 예, 그다음에 그 다른 번호를 더 추가로 눌러서 특정 번호가 노출되지 않게 하라고 그 안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더 이제 지능적으로 그 도어락을 누르는 모습을 그 몰카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몰래 숨겨놓는 거 뉴스에서 봤던 것 같아요. 예, 몰래 그래서 도어락을 열 때 그 몰카에 찍히지 않게 그러면 가려야 되겠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짝 붙거나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도어락을 누르고 그다음에 비밀번호를 앞 뒤에 그 연속되게 누르더라도 그 가운데에 비밀번호가 원하는 4개 예. 그것이 있으면 문이 열리거든요. 요즘 그런 도어락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비밀번호만 중간에 들어가면 아무거나 네, 앞뒤로 눌러도 앞뒤로 열리는 눌러도 거 되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범인으로 하여금 그 혼선을 줘서 그렇게 노출 안 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7788인데 예. 앞에다가 뭐 1, 2, 3, 4, 7788 그다음에 9988 또 누르던가 그렇게 해서 특정 번호가 남지 않게 그렇게 하는 슬기로운 대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몰래카메라를 어디다가 설치해서 보길래 이게 비밀번호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건가요? 눈에 띄지 않을까요? 몰래카메라 설치하면? 그 사례가 워낙 다양한데요. 예. 그 어떤 사람은 현관에 있는 그 핸드폰을 그 저기 방범창에 끼워놓고 아니면은 그 화재 경보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를 몰카를 그 화재 경보기로 위장해서 붙여놨다가 그 번호 누르는 거를 캡처해서 번호를 누르고 침입하는 사례도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